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동훈 대표가 국내힘의 대표로 선출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7월 23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까? 7월 23일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 24일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7월 24, 25, 26, 27, 28, 29, 30, 31, 그 다음에 오늘 8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9일째입니다. 9일째. 9일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전당대회 때 그 어떤 기대했던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당 대표로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한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어서 결국에는 한동훈, 정말 이 새로운 인물, 그리고 뭔가 이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 이 한동훈을 국내의 당 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국내의 개혁 작업들이 그 단 1% 내지는 첫 발자국, 첫 행보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가시적인 어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성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글쎄,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국민의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그날 영상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 골든타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왜 골든타임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국당은 조국을 99.9%의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조국을 연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심지어 저 당의 당원들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저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가 여러분들 왜 치러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대표를 연임하기 위한 그런 쇼 내지는 요식행위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득표율 보면 여러분들 저거 하나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대표 연임하는 거에 그런 어떤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 내내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당대회 8월 18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아니, 그 뒤에 또 뭐 더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이런 좌파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국내힘은 그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국내힘 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서로 얼마나 그 검증을 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물론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건 맞습니다. 63%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건 맞지만 여러분들, 그에 못지않게 이 뚜껑을 열기 전에 이 원희룡,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득표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친윤 세력들의 그런 선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표를 해보니까 아니,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한동훈이 여러분들 63%를 얻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37%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만만치가 않다. 역시 이 견제와 균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투표 개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저 이름에 민주당이라고 돼 있는 저 민주당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거의 뭐 조선 노동당과 같다는 비판이 줄곧 계속 제기되다가 지금 최근에는 아예 그런 비판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과 이 국민의힘은 정말 다르다. 국민의힘은 정말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말 이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을 대표로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워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한다. 정말 국민들의 민생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 저들은 8월 18일까지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이 또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된 그 소위 말하는 한동훈 효과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을 내세워서 이런 추진되는 개혁 작업들을 갖다가 개혁 조치들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9일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가장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저 두 당을 합친 것보다 국민의힘이 정말 앞서서 확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황우엽 비대위 때 알박기 인사식으로 정책위 의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우엽 비대위는 뭐였습니까? 관리형 비대위. 그러니까 다음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당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였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뭔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정책위 의장을 임명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국내임 당원에 따르면 정책위 의장이 꼭 없어도 됩니다. 정책위 의장이 꼭 없어도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아예 이렇게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 일시적으로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할 사람들은 쓰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황우엽 비대위가 정말 그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임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다. 국내임은 정말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정책 정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음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정말 이 국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황우여라는 사람이 국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의 의장을 내세워가지고 정말 이 정책 정당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새로운 정책들을 내놔야 된다. 우리가 그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정책 의장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점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점식이 삼선 의원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원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또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우리 국민 10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잡는 것 같고 과연 우리 국민 100명 중에 정점식이라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들어오고 나서 이 정책위 의장 문제, 이 교체 문제 이런 것들이 부상되기 전에 과연 그 전에 정점식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1%라도 있었을까? 글쎄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 사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정점식이라는 사람을 아셨습니까?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 3선을 했다는 걸 아셨습니까? 정점식의 지역구를 아셨습니까? 글쎄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저 정책위 의장 문제로 계속 그 언론에서 뭐 저도 얘기하긴 했지만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위 의장이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정책 재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의 그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재연을 하고 의제 설정을 하고 논쟁을 하고 국민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정책위 의장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당정 협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책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점식이 지금 현재 버티기를 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위 의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국내힘의 정책의장이 정점식이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언제 아셨습니까?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황우엽 비대위가 국내힘을 정말 정책 정당으로 바꿔야 되겠다. 정책적인 제언들을 통해서 정말 민심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책위 의장을 임명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위 의장 정점식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 2달, 3달 동안에 정말 이 국내힘의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런 변화, 개혁을 위해서 정점식이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과거의 기록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 정점식의 활약상, 정점식의 노력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뭔 말입니까? 정점식은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그런 활동상이 뚜렷한 활동상, 의미 있는 활동상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정점식이 별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것을 아셨던 분들도 불과 열흘 전까지 아셨던 분들도 그럼 정점식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황우엽 비대위 시절에 가장 최근에 활동한 게 결국엔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검찰에. 거기에 옹호를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비공개 조사는 적법하다. 만약에 이거
저기 검찰총장한테 사전에 보고했다면 그건 그거야말로 위법이다라고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황우여 비대위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정책위 의장의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국내외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도 발언했고 추경 원내대표 장동혁, 김재원, 김민전, 임요한 최고위원, 그 다음에 진종원 청년 최고위원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 정책위 의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정책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를 얘기했냐? 정보사 불량요원 기밀 유축 의혹, 그 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 폐지 이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고 또 간첩법 문제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문제 이 사과값을 얘기하면서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도 살인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의 집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일본도 살인사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도검류, 총포류, 뭐 소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국내는 이미 거기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뭐 올림픽 얘기하다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원내에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뒤이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뭐 장동혁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임요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진종원 청년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이렇게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임요한 최고위원은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우리 팀이 다 꾸려지면 최선을 다해서 특히 민생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쳤습니다. 글쎄 왜 최고위원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거는 바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후 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했던 이 정점식의 발언이었습니다. 뭐라겠냐 맨 끝에 얘기를 했는데 입을 뗐는데 저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T몬, UMF 그 문제도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간첩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밀 유출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일본도 살인사건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의제 설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더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구성도 한동훈한테 유리한 식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 잠깐만 한동훈이 그렇게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가 됐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오히려 한동훈과 함께한 사람들이 소수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점식 물러나라. 넌 친윤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그 본분, 그 역할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정점식의 행태 그리고 임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으로서 과연 뭘 했는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의미 있는 활동상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점식의 과거 이런 걸 봤을 때 또 과거 국내임 지도부 여러분들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나 비대위나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될 때마다 모든 당직자들이 다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재신임을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새로운 당 지도부 또는 새로운 비대위가 정말 자기들의 구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나는 그냥 물러나겠다라고 다들 물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점식만 유독 무슨 임기를 얘기하면서 또는 나한테 사임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사임을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나는 당 분열을 내가 막기 위해서 사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중에 가서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품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점식이 검사로서는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점식이 삼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어떤 활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을 뽑은 이 압도적인 다수의 국내임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당원과 지지층이 바라는 그런 국내임의 개혁,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추진하기에는, 실행하기에는 이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막중한데 그거를 과연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비등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아닙니다. 어제 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모든 당직자들을 일괄 사표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걸 또 압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압박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기 때문에 원래 또 그림이 좋게 하려면 원래 자진해서 먼저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야 정점식이 그야말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아깝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사실은 그 지역구도 어딘지 모르는 사람, 사실은 선수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사람, 대체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정책의장으로 있었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9일 동안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가 이 정점식 문제로 9일을 허비했다 그 말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을 그냥 확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허비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게 바로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정점식 또는 이 정점식의 뒤에 있는 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국에는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텐데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 7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된 건데 여기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40%, 국민의힘이 4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2%입니다. 그리고 조국당이 얼마냐면은 7.9%.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2, 조국당 7.9 이렇게 해가지고 40대 39.9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1.3% 떨어졌습니다. 1.3%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국당은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새 떨어졌다. 이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떨어졌다는 그 신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도대체 오를 기미가 없으니까 놔뒀다 치고 조국당이 왜 올라가냐 그 말입니다. 0.5%포인트긴 하지만 원래 정당 지지율이 7%밖에 안 되는 정당이니까 0.5%포인트라는 건 여러분들 상당한 큰 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아까운 시간을 놓쳤구나.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이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7.4%였는데 이 전당대회 기간을 거치면서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선출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냐면 41.3%였습니다. 근데 그 조사 대비 1.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국당은 0.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양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떨어지고 올랐다. 요거 중요한 건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이건 또 언제 실시했냐면 조사 기간은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데 29일과 30일 똑같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데 또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4.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또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섬으로써 또는 이 변화를 상징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들어섬으로써 이 한동훈 효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충분히 누렸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점식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그 정점식 문제로 정책위 의장 인선 문제로 이 9일을 허비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포인트나 떨어졌고 그 반면에 도무지 지지율이 오를 요인이 하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지지율이 4.1%포인트나 올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이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은 떨어졌고 민주당은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만 이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국민의힘이 아까운 시간을 놓쳤다. 그 아까운 시간을 정말 그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 정도로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고뇌했어야 될 일이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일도 아니었는데 이 정점식 때문에 이 9위를 놓쳤다. 뭐 정점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점식 뒤에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사례만 봐도 앞으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내임을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계속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와 찌찌님, LHS 혜진님, 서봉진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을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